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은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국회의 수 없는 질타에 의해서 그게 순응하는 척 실검 폐지를 진행하다가 이제 더 교묘한 실검 시즌2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에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힘내세요도 1위, 김남국은 제가 없어요도 1위,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 아이템 저희가 실검과 뉴스메이커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 우리 점점 지금 목소리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이 실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박성중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 옹호하는 그런 실검 많이 뜰까 봐 그거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뒤집어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 뭐 좀 비판하는 이런 거 많이 뜰까 봐 그런 거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의 어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실검이 올라올 경우에 여론이 호도될 수 있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도 그 경험을 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때 보면 조국 장관 힘내라 이런 게 이제 실검 1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목소리의 반영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실검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실검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3위가 되느냐 하는 그 논리 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실검으로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뉴스의 검색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점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성부 위원장, 사실은 뭐 윤희석 대변인 말도 맞는 게 일전에 어쨌든 실검 올리기 운동, 뭐 민주당 지지 등 사이에서 실검 올리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좀 벌어주면서 좀 문제도 되고 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의사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가장 많이 외치고 계시거든요. 이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돼요. 그래서 어떤 사기업체의 어떤 실시간 검색어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상위에 올라왔다.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예를 들어서 조국 힘내세요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지지 세력들에 대한 여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실시간 검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짜뉴스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가짜뉴스가 나오더라도 여당의 신뢰를 받고 야당의 신뢰를 받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가짜뉴스는 자연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부에서 또는 야당이 스스로 이 가짜 검색어를 한다고 해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게 맡겨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 한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해가지고 1위는 뭐, 2위는 뭐, 3위는 뭐, 3위에 민지수 기자도 올라와 있고 뭐 이런데 뭐 이걸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털 사이트들이 그러면 실시간 검색어를 노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상황인데 앞으로 실시간 검색어 비슷한 서비스를 다시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 실검과 관련한 얘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런데 보면 포털에서는 이거 과거에 하던 실검이 부활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서비스하고는 이거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5개의 키워드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뭐 카페 기사라던가 뭐 블로그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투데이 버블이라는 추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자주 언급된 주제를 이제 뽑아서 보여주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
서비스를 이제 하반기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제 포털 사이트들에서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실검하고는 전혀 다른 서비스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제 분석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제 보정 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실검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서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형식만 조금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실검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뭐 키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 이게 실시간 검색어구나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김진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포털 사이트 측에서는 과거에 하던 실검의 부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데 자, 왜 이런 우려가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혹시 이 실검하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가짜뉴스. 이 부분이 좀 연동이 돼서 이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자, 미지수 기자. 뭐 물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과거에 하던 실검의 부활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 실검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양대 포털이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슈가 되는 인물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뉴스메이커 한동훈 장관인데요.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 한동훈 장관 관련된 키워드가 한 달에만 2,000건이 넘는 기사를 생산을 했습니다. 2,000건이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실검 서비스가 부활한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 관련된 뉴스 기사는 더 많이 주목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당은 한 장관 띄우기에 더 주력할 것이고 야당은 한 장관에 대한 뉴스거리가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우려 반 기대 반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한 대로 한 달에 한동훈 장관 관련한 기사 뭐 한 2,000건 넘게 쏟아진다는데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과연 연관되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봤더니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가장 중심에 두고요. 검수완박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뭐 민주당, 김의겸 의원, 김남국 의원도 보이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한 연관된 이 단어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영상 한번 구성해 봤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유리석 대변인, 앞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도 봤지만 어쨌든 연관 인물들 중에 한 장관하고 대립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민주당 인사들이 한 장관을 뉴스메이커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방금 영상 보셨지만은 저 영상을 아무리 자주 틀어봐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이 다시 가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박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워낙에 그 내용이 다시 봐도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징처럼 돼버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검색어도 올라가고 하는 거야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도발적인 질문이라든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워낙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얘기 많이 나와요. 한동훈 장관 체급 올려준 거 전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듯이 지금도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충분히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반대로 또 민주당이 잘 준비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너무 검찰 편향적이다 또는 여당 편향적이다 또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하면서 너무나도 또 지지부진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또 한동훈 장관의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법사위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또 승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이 키워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질문 많이 했거든요. 과연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오나 안 나오냐.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이 채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좀 이게 또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 당내에서 좀 어떤 얘기 나오나요? 일단 저희 당의 이철규 사무총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얘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일단 당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고 한동훈 장관 본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는 안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어쨌든 뭐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요.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 얘기 앞으로도 계속돼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